솔직히 처음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그냥 수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래된 술집 중 하나였거든요. 간판도 발에 있었고 바닥은 약간 기름기 섞인 냄새가 났지만 사람들은 늘 북적였어요. 저는 대학을 휴학하고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퇴근이 늦은 손님들, 회식하는 사람들 늘 시끌벅적했겠죠. 하지만 그 술집엔 뭔가 이상한 공기가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밤 11시쯤 홀 청소를 마치고 뒷문 쪽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마다 그 좁은 복도 끝에서 누가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형광등이 약 깜빡이는 복도였어요. 그 빛 아래서 항상 사람 그림자 같은 게 있었죠. 그런데 그 그림자는 이상하게도 제가 멈출 때마다 같이 멈췄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일부러 빠르게 걸었다가 갑자기 멈춰봤어요. 그림자도 동시에 멈췄죠. 저는 그때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거기 있나? 하지만 막상 가까이 가보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어둡고 눅눅한 냄새만 가득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단순한 빛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처음엔 손님들이 앉은 자리 근처에서 유리잔이 혼자 미세하게 흔들리거나 빙글 돌았다가 멈추는 정도였어요. 바람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나간 뒤 테이블을 닦는데 분명 방금 치운 잔이 제 등이 돌아가 있는 사이에 다시 제자리로 놓여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홀 끝쪽 4번 테이블엔 아무도 앉으려 하지 않았어요. 사장님도 그 자리는 그냥 비워두라고 했죠. 그 자리 손님이 앉으면 꼭 문제가 생겨. 깨진 유리잔, 싸움, 카드 오류. 이상하게 거기만 그래. 저는 그 말이 미신 같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바쁜 날이라 손님을 그 자리에 안내했어요. 중년 부부였는데 주문을 받고 잠깐 뒤돌았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분이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어요. 저기 누가 제 다리 밑에서 잡아당겨요. 그녀는 울먹였고 남편이 자리를 받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어요. 그 부부는 그대로 계산도 안 하고 뛰쳐나갔죠. 그날 이후 저도 그 자리를 닦을 때마다 왠지 누가 제 발목을 살짝 쓸고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겨울인데도 그 자리는 항상 미묘하게 축축하고 차가웠어요. 사장님께 조심스레 물었어요. 여기 예전에 무슨 일 있었어요? 그분은 담배를 깊게 빨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 자리 밑에 옛날엔 하수구가 있었어. 지금은 막았지만 예전엔 거기서 알바생이 죽었거든. 처음 들었을 때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장님의 표정은 정말 진지했어요. 그 애가 혼자 마감하다가 넘어져서 그 하수구 틈에 머리가 끼었대. 다음날 새벽에 발견됐어.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그 복도에서 느꼈던 그림자의 높이, 체형이 딱 제가 일하는 그 또래의 여자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술집은 더 이상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어요. 무엇이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비 오는 밤이었어요. 그날은 손님이 별로 없어서 혼자 뒷정리를 하고 있었죠. 유리창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단조롭게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단조로운 빗소리 사이에 작은 두드리는 소리가 섞였어요. 톡, 톡, 톡 누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근데 창문은 그때 닫혀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 소리는 주방 쪽 냉장고 옆 벽에서 들렸어요. 벽이 얇았고 그 안쪽은 아무 공간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무언가가 벽을 안에서 두드리고 있었어요. 톡, 톡, 탁.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웃음은 분명 여자였어요. 젊은 여자. 숨이 섞인 낮고 짧은 웃음이었죠. 후후. 그날 이후로 저는 벽 쪽을 절대 등지지 않았어요. 그 술집엔 오래된 CCTV가 있었는데 사장님은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분명히 저 혼자 마감을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그런데 제가 뒷문 쪽으로 걸어갈 때 제 뒤에서 검은 긴 머리의 여자가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제 뒤를 천천히 걷다가 제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사라졌어요. 그 화면을 본 이후로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누가 내 뒤에 계속 서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집에서도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제 뒤에 그림자가 하나 더 보였어요. 이건 아직도 믿기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술집의 4번 테이블은 지금도 비어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은 결국 1년 뒤 가게를 접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에게 조용히 말했죠. 그의 이름 알아봤어. 너랑 이름이 같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식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마지막으로 가게에 불을 끄려는 순간 유리잔이 하나 혼자 짠 하고 부딪혔어요. 누가 인사하는 것처럼. 가게가 문을 닫고 난 뒤에도 그 일은 제 안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나는 그 술집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손끝에 남아있는 그 끈적한 냄새, 기름, 술, 그리고 금속 같은 냄새. 그게 가끔씩 내 방 안에서도 느껴졌어요. 한밤중 누가 내 방문 앞을 천천히 지나가는 발소리를 들었어요. 가게일 때처럼 또 착각인가 싶었지만 그 소리는 항상 한 번도 나를 지나치지 않았어요. 문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톡톡 문을 두드렸어요. 나는 숨을 죽였어요. 몸이 굳은 채 귀로는 내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어요. 발끝이 보였어요. 맨발, 젖은 발이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그 술집 근처를 일부러 피해 다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며칠이 지나면 다시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이 그 골목을 향했어요. 그 골목은 좁고 어두웠어요. 벽돌담엔 오래된 포스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술집 간판은 주란주점이라는 희미한 글자만 남아 있었어요. 문은 녹슬어 잠겨 있었지만 내가 다가서자 살짝 열렸어요. 잠기지 않은 문이 그렇게 부드럽게 열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문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확 몰려왔어요. 마치 누군가 방금까지 거기 있었다가 급히 사라진 것처럼. 바닥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CCTV 모니터가 그대로 있었어요.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플러그가 여전히 콘센트에 꽂혀 있었어요. 나는 이상하게도 그걸 켜보고 싶었어요. 손을 떨면서 스위치를 눌렀죠. 모니터가 깜빡이더니 오래된 화면이 켜졌어요. 녹화 날짜는 3개월 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화면 속엔 내가 있었어요. 밤늦은 시각 내가 혼자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처럼 뒤에서 검은 머리 여자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 여자가 카메라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더니 손가락을 만들었어요. 4번 테이블. 그녀는 손을 내밀어 그 자리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입모양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나야. 그 순간 화면이 꺼졌어요. 모니터는 꺼졌는데 내 뒤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분명 문은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 내 바로 뒤를 스쳐 지나간 느낌이었어요. 나는 뒤돌지도 못한 채 그냥 숨만 죽였어요. 귀 옆으로 머리카락이 스치는 소리,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알겠지? 그리고 정적.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경찰이 내 곁에 있었고 사장님도 있었어요. 사장님은 울고 있었어요. 경찰은 내게 말했어요. 가게 안에서 실신해 있었습니다. CCTV 켜진 채로요. 그런데 이상한 건 당신 뒤에 누가 있었어요. 그는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흑백 캡처 화면. 나는 똑바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고 내 바로 뒤엔 머리카락으로 얼굴이 가려진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 여자는 내 꼭 잡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죠. 경찰은 말했어요. 그 여자는 7년 전에 죽은 전 직원입니다. 사건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름이 이니 같네요. 그때부터 나는 이상하게 기억이 뒤섞였어요. 그 술집에서 일한 기억과 그 여자가 겪었다는 사고의 장면들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깊은 하수구 틈에 머리가 끼었다는 그 사건, 그건 마치 내가 겪은 일처럼 생생했어요. 눈앞이 어두워지고 냄새가, 소리가, 손끝의 차가움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숨이 막히는 그 답답함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나를 잊었어? 그건 내 목소리 같았어요. 그 후로 나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밤마다 같은 꿈을 꿨어요. 술집의 4번 테이블에 앉아있는 꿈.
그리고 그 맞은편엔 나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젠 네가 내 자리에 앉을 차례야. 꿈에서 깨어나면 손끝이 젖어 있었어요.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닌데 손바닥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은 약간 비릿했어요. 하루는 용기를 내서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그 여자의 사건 기록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담당 형사는 말했어요. 그 사건 특이했어요. 사고로 분류됐지만 시신을 수습할 때 손이 이상하게 구부러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잡으려는 듯이. 그 말에 나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내 손가락이 그날 이후로 자꾸 저절로 구부러졌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잡으려는 형태로. 밤이 되면 내 방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눈빛이 어두워지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가끔은 내 입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거울 속에 내가 먼저 웃었어요. 이제 이해했지? 그녀의 입모양이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리고 창문 너머에서 물방울처럼 무언가가 안쪽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나는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어요. 그 순간 내 발목이 무겁게 당겨졌거든요. 딱 그 술집에서 느꼈던 그 느낌. 누군가가 내 아래에서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 여자는 단순히 귀신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잊혀진 장소에 남은 기억 그 자체였어요. 그 기억이 나랑 이름이 같았다는 이유로 나를 통해 살아있으려 한 거예요. 나는 그때 이후 절대 술집 근처를 다시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가끔 내 방 한쪽 구석에서 유리잔이 미세하게 짠 하는 소리를 내요. 그게 들릴 때면 나는 눈을 감아요. 그리고 속삭이죠. 그만해, 이제 괜찮아. 그러면 그 소리는 멈춰요. 그리고 공기가 아주 잠깐 따뜻해져요. 하지만 어젯밤 내 폰에 알림이 하나 떴어요. 주란주점 CCTV 백업 완료. 그 파일엔 내가 모르는 나의 얼굴이 찍혀 있었어요. 그 파일을 눌러보는 데까지 3일이 걸렸어요. 겁이 났거든요. 삭제하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그 아이콘 위에서만 맴돌았어요. 결국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나는 영상을 열었어요. 영상은 익숙했어요. 술집의 홀, 불 꺼진 상태였고 CCTV 특유의 흑백 화면이 떨리듯 번쩍거렸어요.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죠. 하지만 몇 초 뒤 화면 오른쪽에서 내가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건 내 모습이 아니었어요. 옷차림은 같았는데 걸음이 너무 느렸어요. 마치 물속을 걷는 것처럼.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얼굴은 나랑 닮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카메라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러다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화면 안에서 내 쪽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웃음엔 감정이 없었어요. 입만 벌어져 있었고 눈이 반쯤 뒤집혀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입이 벌어지더니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나한테서 도망치지 마. 그 순간 영상이 멈췄어요. 그리고 내 방 불이 꺼졌어요. 스위치에 손도 안 댔는데요.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화면은 바닥을 향해 있었지만 그 위에 희미하게 무언가가 비쳤어요. 검은 머리카락이 화면 위로 스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조금씩 무너졌어요. 식욕이 없어지고 내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회사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데 거울 속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렸어요. 그날부터 난 너를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물었어요. 너 머리 길렀어?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그럼 어제는 뭐야? 네가 창가 쪽에서 머리 풀고 있었잖아. 내가 불렀는데 대답도 안 했잖아. 나는 그날 회사에 없었어요. 며칠 뒤 사장님이 내게 전화를 걸었어요. 술집을 철거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네가 마지막으로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 그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해야지. 나는 망설였지만 어쩐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퇴근 후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어요. 술집 앞에는 철거 장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안은 이미 반쯤 부서져 있었죠. 테이블도 의자도 벽에 걸린 사진들도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번 테이블만 멀쩡했어요. 먼지도 없고 깨끗했어요. 마치 방금 누가 닦은 것처럼.
나는 그 앞에 섰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때 내 폰이 울렸어요. 카메라 앱이 자동으로 켜졌어요. 화면 속에는 나 혼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림자가 둘이었어요. 나는 숨을 삼켰어요. 그리고 폰을 내렸을 때 내 옆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어요. 흐릿한 형체, 축축한 머리카락, 창백한 손. 그녀는 내 옆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제 알겠지? 여긴 내 자리야. 그 말이 끝나자 테이블 위에 유리잔이 하나씩 울렸어요. 짠! 규칙적인 간격으로 누군가 건배하는 것처럼. 그리고 바닥에서 물소리가 났어요. 축축한 냄새, 썩은 하수구 냄새. 바닥 틈에서 검은 물이 서서히 올라왔어요. 나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발목이 그 물 속에 잠겨 있었어요. 차갑고 끈적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손이 나왔어요. 창백한 손. 그 손이 내 발목을 잡았어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손이 점점 더 위로 올라왔어요. 무릎, 허벅지, 허리. 그녀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물 위로 떠올랐어요. 눈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녀는 나를 보며 속삭였어요. 이제 네가 나야. 그 순간 내 시야가 뒤집혔어요. 공기가 꺼지고 귀가 먹먹해졌어요. 모든 소리가 멀어졌고 어딘가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만 들렸어요.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다 마지막으로 짠 하는 유리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끊겼어요. 눈을 떴을 때 나는 술집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사장님이 날 흔들고 있었어요. 괜찮아, 야, 괜찮아. 하지만 그의 얼굴이 너무 멀리 있었어요. 목소리도 잘 안 들렸어요. 그가 날 부축했을 때 바닥 아래쪽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하수구 틈 사이로 내 얼굴이 비쳤어요. 물에 젖은 나와 닮은 얼굴이. 그녀가 웃었어요. 이제 됐어. 사건 이후 술집은 완전히 철거됐어요. 그 자리에 지금은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섰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카페에서도 밤마다 이상한 일이 생긴대요. 컵이 혼자 떨어지고 물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CCTV엔 가끔 머리 젖은 여자가 테이블 하번 자리에 앉아있는 장면이 찍힌대요. 나는 그 이야기를 카페 점장에게서 직접 들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신기하죠? 그 자리만 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봤어요. 테이블 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그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짠! 그리고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나는 아직도 그 소리가 들릴 때면 눈을 감아요. 그녀가 아직 내 안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이야기는 끝났어요. 하지만 하나만 말할게요. 그 카페, 수원 인계동 근처에 있어요. 밤 늦게 가면 창가 쪽 네 번째 테이블에 누가 앉아있는 게 보여요. 그 사람 절대 먼저 말 걸지 마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냥 당신을 보고 웃어요. 그날 이후로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 살지 않았다. 불이 꺼진 산속집에선 밤마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사람들은 그 빛이 단순한 착각이라고 했지만 지나가던 이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창문 안쪽에서 누군가 서서 밖을 보고 있었다고. 불빛 속의 여자는 눈이 없었다. 그 얼굴은 탄 자국처럼 검게 그을려 있었고 입술은 까맣게 말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손끝은 창문을 더듬고 입은 조용히 움직였다. 나 좀 꺼내줘.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목소리는 숲속을 스쳐 지나가 마치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 들렸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남긴 건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하나뿐이었다. 핸드폰 속 마지막 영상에는 타다 남은 불빛 아래 서 있는 여자의 실루엣이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화면이 꺼지기 직전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이제 네가 내 대신 여기 있어야 해.